그때 비소를 넣은 거야? 범행 동기는 현재도 불분명하다. 와카야마 독 카레 사건 1998년 7월 25일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소노베에서 지역 여름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축제에서 제공된 카레를 먹은 사람들이 건강에 이상을 일으켰고 그중 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카레에 비소가 혼입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감시역 중 한 명이었던 하야시 마스미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축제 시작과 동시에 카레가 배포되었고 오후 6시 5분경부터 먹은 사람들이 구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식중독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상황은 달랐다. 카레를 먹은 사람들 사이에서 구토가 계속 발생하여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결과적으로 67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4명의 사망이 확인되었다. 사인은 비소 중독으로 판명되었다. 하야시 마스미는 살인과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와카야마 지방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도 기각되어 2009년에 사형이 확정되었다. 와카야마 동물 카레 사건은 하야시 마스미의 체포로 종결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건 발생 23년 후에 당시 수사의 부정이 발각되는 등 여전히 진실은 미스터리에 쌓여있다. 사건의 상세 내용.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했다. 카레 주변에서의 사람들의 움직임을 조사하고 1분 단위의 타임테이블을 작성했다. 그 결과 하야시 마스미만이 범행이 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결론 지어졌다. 다음은 사건 당일의 간단한 타임테이블이다. 와카야마 동물 카레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에서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자치회장 A의 유체에서 청산 화합물이 검출되어 청산 중독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 후의 조사에서 다른 사망자들에게서는 청산 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대신 비소가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수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8월 2일 수사본부는 카레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10월 5일에는 사인을 청산 중독에서 비소 중독으로 변경했다. 이는 수사의 방향성을 크게 바꾸는 중요한 발표였다. 사건 발생 9일 후 동물학 전문가 야마우치 히로시가 와카야마시 중앙보건소로 파견되었다. 야마우치는 환자의 소변을 검사하여 급성 비소 중독임을 확정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는 급성 비소 중독의 효과적인 치료제 BAL의 투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마우치에 따르면 원인 물질은 3산화 비소였다. 이는 무미무치로 카레류에 혼입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의 비소 섭취량은 중증자의 경우 200mg 이상, 경증자의 경우 20mg에서 30mg에 달했다. 와카야마 동물 카레 사건의 수사는 청산 화합물의 발견에서 비소의 확인으로 이행되었고 동물의 성질과 영양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밝혀졌다. 이 사건은 일본의 법의학과 동물학에서 중요한 사례 연구가 되어 향후 수사와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용된 동물, 비소란. 이번에 카레에 혼입된 비소는 어떤 동물이었을까? 기본적인 용도는 생물에 대한 독성이 강한 것을 이용하여 농약, 목재 방부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비소의 특징을 기술한다. 비소의 특성과 독성. 비소는 상온, 상압에서 높은 독성을 가진다. 단체 비소와 그 화합물은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 과거에는 무독 또는 약독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맹독임이 확인되었다. WHO의 하부기관 IARC에 의해 발암성이 있다고 권고되고 있다.
급성 비소 중독의 증상, 소화관의 자극으로 인해 메스꺼움, 구토, 설사, 심한 복통이 나타난다. 쇼크 상태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 다량 섭취 시에는 구토, 복통, 갈증, 설사, 부종, 충혈, 착색, 각화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하야시가 의심받은 이유. 와카야마 동물 카레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야시 마스미가 주범으로 부상했다. 하야시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0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카레 냄비의 감시를 담당했다. 그녀가 카레 냄비의 뚜껑을 열고 있었다는 목격 증언이 얻어졌다. 하야시 가족은 과거 흰개미 구제업을 운영하고 있어 비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 또한 하야시 부부가 과거에 비소를 사용한 보험금 사기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수사의 주목점이 되었다. 하야시 부부는 자신이나 지인에게 비소가 든 음식을 먹게 하고 그 결과 생기는 건강 문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사취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세간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하야시는 사건 발생 2개월 후에 살인미수와 보험금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체포로 인해 장기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하야시의 행동 동기는 지금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동기 없음, 자백 없음, 물증 없음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많은 수수께끼를 남긴 채로 있다. 하야시 부부가 흰개미 구제업을 운영했지만 회사는 도산했다. 같은 해 그들은 3,500만 엔의 대출을 받아 새 단독주택을 구입했다. 금전적인 궁핍이 보험금 사기의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하야시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보험금 관련 사건들이다. 1985년 하야시의 흰개미 구제 회사 직원이 비소 섭취로 사망했다. 하야시는 이 보험금으로 4,500만 엔을 받았다. 1988년 하야시의 남편이 비소를 섭취하여 고도장애보험에서 2억 엔을 받았다. 1997년 지인 남성에게 비소가 든 규동을 먹게 하여 보험금으로 539만 엔을 얻었다. 1995년 하야시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사망하여 그 보험금으로 1억 4천만 엔을 받았다. 등 알려진 것만으로도 총 4건의 보험금 사기로 보이는 현상이 하야시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처럼 하야시의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죽음이 많고 보험금 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강하다. 하지만 하야시는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와카야마 동물 카레 사건의 1심 첫 공판 방청 희망자는 5,220명에 달했다. 이는 옴진리교 사건의 아사하라 쇼코, 각성제 취재법 위반의 사카이 노리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방청 희망자 수이다. 무명의 인물로서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야시의 체포, 기소 경위. 1998년 7월 25일 도카리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하야시를 용의자로 단정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사건은 1998년 10월 4일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살인미수와 보험금 사기 혐의로 하야시와 그의 남편 겐지가 체포된다. 사건은 곧바로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하야시의 언행이 클로즈업 된다. 그녀는 지역 아이들에게 축제 카레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보도되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다. 10월 26일 하야시와 겐지는 다시 체포되었다. 이번에는 다른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다. 11월 17일에는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다. 사건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11월 18일 마스미는
남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그리고 겐지는 사기 혐의로 재체포된다. 12월 9일에는 사기죄로 기소됨과 동시에 하야시는 추가로 살인미수죄로도 추가 기소되었다. 어둠 속에 있던 보험금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밝혀져 갔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9일 사건은 최대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하야시가 카레의 아비산을 혼입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체포의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다. 하야시의 자택에서 카레에 혼입된 것과 같은 조성의 아비산이 발견되었다. 하야시의 두 발에서 고농도의 비소가 검출되어 아비산의 취급이 추측된다. 여름 축제 당일 하야시가 카레 냄비에 아비산을 혼입할 기회가 있었고 의심스러운 행동이 목격되었다. 하지만 하야시 측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전에도 보험금 사기에 관여했으며 그 범죄 경력이 사건 관여를 의심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와카야마 도카레 사건의 재판 1999년 5월 13일 와카야마 지방법원에서 1심이 시작되었다. 5,220명의 방청 희망자가 추첨회장에 모인 큰 주목을 받는 재판이었다. 이는 옴진리교 사건의 아사하라 쇼코, 각성제 취재법 위반의 사카이 노리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방청 희망자 수였다. 무명의 인물로서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재판 경과로 하야시는 일관되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자세였다. 와카야마 지검이 약 1,700점의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은 95회에 걸쳐 약 3년 7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1심 판결 2002년 12월 11일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하야시는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가족의 증언과 법원의 평가. 남편 겐지의 증언은 모순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다. 차녀와 장남의 증언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보험금과 관련된 4건의 살인미수 사건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겐지에 대한 사건에서는 겐지의 건강 상태와 하야시의 태도가 주목을 받았다. 항소와 판결의 확정. 하야시 마스미는 항소하여 오사카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겐지는 보험금 사기 사건으로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2004년 4월 20일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시작되었다. 재판은 12회에 걸쳐 약 1년간 계속되었다. 2005년 6월 28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했다. 하야시의 진술과 가족의 증언은 신뢰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2009년 4월 21일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범인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2009년 5월 19일 하야시의 사형이 확정되었다. 전후 일본에서 11번째 여성 사형수가 되었다. 무죄의 의혹.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으로 피고인 하야시 마스미의 범행 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꼽힌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실제로는 가족이나 지인이 독을 넣었을 가능성이나 피고인이 그 가족이나 지인을 감싸고 있을 가능성 등을 부정할 수 없어 원죄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전문가들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동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각 전문가들의 코멘트 일부를 소개한다. 저널리스트 타하라 소이치로 씨. 비판을 감수하고 감히 말하자면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동기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되어도 괜찮은 걸까?
저널리스트 오타니 아키히로 씨. 나의 불만도 이 상황 증거만과 동기 미해명의 두 가지 점에 있다. 사건에 하야시 피고 집에 있던 비소가 사용된 것은 틀림없다. 다만 그 비소에 다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고 멋대로 칼의 냄비에 뛰어들 리가 없다. 누군가가 하야시 피고 집의 비소를 칼의 냄비까지 가져간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하야시 피고인지 아무래도 의문이 남는다. 법학자 시라토리 유지.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동기라는 것은 매우 유력한 상황 증거입니다. 동기가 없다면 증거가 일부 부족하다는 것이므로 다른 증거들은 그만큼 확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를 봐도 자백은 없고 감정에 문제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금지된 유사 사실에 의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동기가 없다면 전체적인 증거 구조가 문제입니다. 사람은 보통 동기가 없으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범인이 누구를 죽이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동기가 없으면 진상을 알 수 없는 사안이기에 더욱이 동기 없이 괜찮은 걸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자 미야다이 신지. 동기 없음, 자백 없음, 물증 없음, 현대의 마녀 사냥. 또한 하야시의 남편 겐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돈이 되지 않는 일을 그녀가 할 리가 없다. 매스컴에 의한 보도의 편향. 사건의 체포 전후 매스컴의 자세를 자세히 살펴보자 하야시 부부 체포 전의 보도 상황은 이상했다. 체포 전 2개월 동안 매스컴은 하야시 부부의 자택 주변을 에워쌌다. 상공에서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며 이상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매스컴의 과격한 취재 방법도 문제가 되었다. 하야시에 대한 보도는 마치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짓는 듯한 것이었다. 하야시가 보도진에게 물을 뿌리는 모습이 악녀로 강조되었다. 이 사건은 미디어의 과도한 취재 자세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매스컴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도의 윤리가 문제되는 상황이 되었다. 비소 감정에서의 의혹. 원죄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또 다른 이유는 감정의 부정 의혹이다. 처음에는 사건에 사용된 비소와 하야시 집의 비소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보도되었다. 이 결과는 하야시의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하지만 나중에 감정 결과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2021년에 출판된 책 감정 부정, 칼의 비소 사건에서는 감정 실수나 조작이 폭로되었다. 가와이 교수에 의한 과학경찰연구소의 감정서 분석 결과 아비산의 불순물 비교 방법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더욱이 하야시 가족으로부터 압수된 아비산 캔의 분석 결과가 카레에 혼입된 비소와 다르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 사실은 하야시의 무죄를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와카야마 현경 과학경찰연구소, 와카야마 지방법원이 이 증거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했다. 이 공모로 인해 하야시는 사형수가 되었다. 이미 사형이 확정된 재판. 이러한 새로운 사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그 잘못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가족에 대한 영향. 사건 당시 하야시 가족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말 그대로 24시간 포위되는 형태가 되었다. 겨우 70세대 정도의 신흥주택가 도로를 보도 관계자들이 가득 메우고 상공에는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폭음을 울리며 선회했다.
그런 이상한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되었다. 아이들은 외출이 어려워지고 통학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하야시의 장녀는 어머니 대신이 되어 형제 자매를 돌보았다. 아이들은 개구리 새끼는 개구리 라는 말로 괴롭힘을 당했다. 그 결과 하야시의 장녀와 자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하야시의 장남은 유일하게 어머니와의 면회를 계속하고 신분을 숨긴 채 생활하고 있었다. 장남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의 무죄를 목소리 높여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100% 무죄라는 확증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카레에 비소를 넣었다면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했다는 확증도 없다. 만약 어머니가 하지 않았다면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만약 사형에 처해진다고 해도 아들로서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은 것이다.